네, 일단 우리 시장 기분 좋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 문제는 연속성이겠죠. 글로벌 매크로 환경 분석을 하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번 주 글로벌 매크로 변수에 있어서 또 최대 변수는 또 ECB가 과연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여부가 될 텐데 일단 25bp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저희가 일단 ECB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월 ECB에서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9월 ECB에서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인데 다행인 점은 이제 물가 고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고점 통과 가능성이 있어서 9월 ECB에서 빅스텝보다는 25bp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9월, 11월, 12월에도 금리 인상은 단행하겠지만 뭔가 자이언트나 빅스텝 가능성은 좀 더 적어지고 있고요. ECB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추세는 유지되기는 하지만 뭔가 부담을 될 만큼 빅스텝이나 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내려가서 물가가 고점 통과하는 부분은 맞지만 물가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통과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가가 이제 고물가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은 매크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로존의 6월 CPI 역시 8.6%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국제유가 하락했지만 고물가 시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유로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어떨까요? 달러 강세는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은 달러 강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그 속도감이나 폭도 얕고요.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달러 1유로 페리티가 깨지면서 유럽의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유로화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로존에서 이 ECB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유럽의 경기 둔화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더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럽과 미국을 대비했을 때 유럽의 경기 둔화가 더 강하다라고 본다면은 유로화 약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또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경기 부양책 더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잖아요. 대출 우대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기준금리라고 하죠. 중국의 이런 대출 우대금리는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지금 글로벌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에서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제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결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GDP를 보시면 이제 소비도 위축됐고 생산, 투자, 수출까지 모두 다 위축됐기 때문에 역선장은 막았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상황도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인프라 쪽에서 좀 재정 지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보다는 뭔가 재정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유의미한 중국의 반등세가 이어지려면 일단은 3분기보다는 저희는 4분기로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당장 중국의 경기가 3분기에는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뭔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뭐 정말 강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또 재정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4분기에는 크레딧 임펄스 가장 중요한 중국 지표이죠. 이 크레딧 임펄스가 3%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유의미한 반등의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우리나라도 또 만만치 않게 재확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혹시 기업 실적에는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네, 일단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전망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제 네. 이슈인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재확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부 단에서 락다운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기업 실적에 큰 부담을 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방역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나서 정부가 락다운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거나 밖에 나가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방역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잠재적 리스크, 꼬리 위험으로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52주 최저가까지 내려오다가 지난주부터 약간 반등하고 있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라든지 그리고 여행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유가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도 예. 있고요. 또 소비 둔화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모멘텀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에 또 재확산 우려까지 퍼지면서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리오프닝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뭔가 큰 폭의 하락이 있거나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지부진했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극적으로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 어느 정도 반등의 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예.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듣는 게 바닥 시그널이 언제냐, 바닥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공포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의 반등이 뭔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반등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고 있고요. 바닥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제 고물가, 고비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러한 달라진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실적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내리는지가 결국에는 주가 바닥을 찾을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00년 이후부터 19번의 경기 침체 국면을 모두 다 그려봤는데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 지수의 바닥은 실적 지수의 바닥을 선행하는 부분입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주가 지수의 바닥이 언제냐라는 시점을 찾는다면 결국에 실적의 바닥이 언제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데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 저희는 이제 주가 지수의 바닥이 나타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은 네. 과거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보통 고점에서 이제 저점까지 12개월에서 14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 막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이제 실적의 바닥일 것 같고요. 주가가 실적의 바닥을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본다면은 저희는 4분기가 주가 지수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3분기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아직은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지금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에 나선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재편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방어주 전략은 결국에는 이제 마진 방어가 가능한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고 3분기도 그렇게 가이던스가 크게 내려가지 않을 만한 섹터. 그래서 필수 소비재, 제약, 미디어, 엔터, 게임 이렇게 저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